안녕하세요. 이반 플로리앙입니다. 최근 어글리시즈 혁명을 일으킨 발렌시아가를 다들 알 겁니다. 이 발렌시아가는 100년이 넘는 브랜드로서 역사와 전통 그리고 권위를 가진 명품 중의 명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발렌시아가를 설립한 디자이너 크리스토발 발렌시아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는 1895년 1월 21일 스페인 구타리아라는 어촌에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였고 옷을 만든던 어머니를 돕기 위해 옷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의 재능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의 재능의 비범함을 느끼게 만든 건 그가 13살 때 카사 토레스 우작 부인이 입은 드레스를 빌려가 똑같이 만든 때부터였습니다. 그 뒤로 토레스 부인의 추천으로 산세바스찬에 있는 한 부티크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1908년부터 그 부티크에서 일을 했고 산세바스티안에서 1919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부티크를 개점하게 됩니다. 기계보다 섬세한 바느질과 완벽주의의 성격으로 스페인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하면서 스페인 최고의 디자이너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1937년에 스페인 내전으로 스페인에서 부티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프랑스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프랑스에는 샤넬, 디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지금까지도 큰 사랑과 명성, 권위를 지닌 브랜드들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이 스페인 출신의 외국인 디자이너 발렌시아가 충분히 위축될 수 있었지만 17세기 화가 벨라스케스의 영감을 받아 만든 프랑스에서의 첫 컬렉션이 엄청난 성공과 찬사를 받으면서 파리 패션계의 교황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의 재능은 스페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국가에서든 통화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발렌시아가는 세계적인 재능의 디자이너라는 걸 그때 입증하게 됩니다. 그럼 그의 첫 컬렉션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부티크가 재료 공급에 문제가 생겨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워낙 뛰어난 발렌시아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악전고투의 상황에서도 명성의 유지를 넘어 더 빛나는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종전했는데 종전 이후에는 크리스찬 디올이 여성의 라인을 살린 유럽 라인을 기반으로 1940년대 패션계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뉴룩 라인은 이미 1930년대에 발렌시아가가 먼저 시도했었습니다. 이를 본 보고 잡지사는 발렌시아가의 시대를 앞서가는 성구안을 칭송하며 예언의 불꽃이라는 찬사와 더불어 칭호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그런 천재성 때문에 발렌시아가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를 따른 후발 주자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 분명한 건 그의 천재성은 그런 일들과는 무관할 정도로 언제나 빛났다는 겁니다. 그 뒤로 1947년 발렌시아가의 첫 향수 르딕스는 향수 시장에서 요지부동의 1위였던 샤넬 넘버 5의 아성을 위협하며 향수 시장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합니다. 유행을 따르지 않는 발렌시아가는 1950년대에는 더 과감해졌는데 특히나 그 당시 정석적인 스타일을 추구한 서양 복식에서 비대칭적인 요소들은 굉장히 혁신적이었습니다. 1951년 그리고 1954년 1955년에 발렌시아가는 엄청난 업적을 쌓았으며 특히나 1955년 슈미즈 드레스와 1959년의 플레밍고 드레스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발렌시아가는 프랑스에 데뷔한 후부터 샤넬과 라이벌 구도를 이루었습니다. 그 당시 샤넬의 명성은 지금과 같이 엄청났지만 샤넬도 발렌시아가의 재능을 인정했고 한 기자의 질문에 발렌시아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발렌시아가가 샤넬의 명성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당시에는 패션계 자체를 양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발렌시아가는 모든 디자이너의 아버지, 퀴뚜로의 스승이라고 칭해졌는데
그 당시에 패션계를 주도하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었던 크리스찬 디올은 발렌시아가를 존경하고 추종했습니다. 하지만 발렌시아가는 특히 위베르드 지방시를 아꼈고 지방시도 발렌시아가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환호와 찬사와 지지와 관심과 존경을 한몸에 받는 발렌시아가가 왜 더 큰 명성과 권위를 얻지 못했던 이유는 발렌시아가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패션지, 신문, 광고와 같은 언론을 굉장히 싫어하고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1957년 이후에는 발렌시아가가 컬렉션에 어떠한 언론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건 새 디자인 보안 유지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당시 디올이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을 카피한다는 의심 때문에 디자인을 숨기는 거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여튼 언론을 혐오하던 발렌시아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언론과 멀리 했음에도 엄청난 명성을 얻었지만 언론은 무시할 수 없는 패션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언론과 가깝고 사교계에서 자리를 잘 잡았던 샤넬과 격차가 벌어진 이유 중 하나로 꼽기도 합니다. 여튼 그 당시 언론마저 무시하는 재능과 천재성은 발렌시아가를 빛나게 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는 프랑스 패션에 공헌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내정 도네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패션계와 오뚜기뚜레의 고집이 있던 발렌시아가는 패션계의 신물을 느끼며 1968년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렌시아가는 1972년 3월 24일 스페인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브랜드 발렌시아가는 디자이너 발렌시아가의 은퇴 이후 28년간 발렌시아가는 빛을 발하지 못했지만 1996년 다시 한번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다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발렌시아가는 패스트 패션과 트렌드를 중시하는 브랜드가 되었지만 과거엔 고급스러움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유명한 브랜드였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서 그가 걸어온 길로 인해 현대 복식이 굉장한 진보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플로렌